네, 이 국정원을 둘러싼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여야가 모레 열기로 한 전문가 기술 간담회 개최가 불투명해지고 있습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국정원의 말 바꾸기와 자료 제출 거부를 이유로 보이콧 가능성을 시사했기 때문인데요. 이에 새누리당은 이제 정쟁을 중단하라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네, 여전히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는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에 이어서 최근에 논란이 일고 있는 정치권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그리고 새정치민주연합 이현주 원내대변인과 함께합니다. 자, 어서 들어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자, 먼저 이 국정원 해킹 의혹 사태와 관련해서 이현주 우리 새정치연합 원내대변인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국정원 기술 간담회 보이콧 가능성을 지금 시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이제 이종걸 원내대표까지는 뭐 시간 낭비나 다름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네, 뭐 보이콧이라기보다는요, 비공개 이제 전문가 공동 검증이잖아요. 이 기술 간담회가요. 근데 이제 공동 검증을 하기 위해서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가 있는데 네. 그것 자체가 지금 제출이 안 되고 있어서 의미가 없다 이런 거고 저희는 그게 제출될 때까지 기다리겠다 이런 입장입니다. 네. 왜 그게 굉장히 중요하냐 하면요. 임 과장이 이제 임모 과장, 자살한 임모 과장이 이제 돌아가신 분이 삭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삭제를 할 때 국정원의 그 발표에 의하면 딜리트 키로 삭제를 했다는 거죠. 그런데 딜리트 키로 삭제를 하면 우리가 뭐 대부분 아시다시피 뭐 휴지통에 들어가 있고 이제 금방 복구가 됩니다. 근데 그거를 복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렸고요. 뭐 그거 복구하는데 일주일이나 걸리냐 그런 게 있고. 또 왜 딜리트 키 이분이 아주 전문가라고 하는데 왜 딜리트 키 가지고 삭제를 했냐? 그러면 이제 어떤 의문이 있냐면 이 삭제된 딜리트 키로 삭제된 그 파일들은 그 복구를 가정해서 전제로 해서 삭제한 것이고 실제로 복구되지 않는 파일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의문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네.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51개가 삭제가 됐다가 네. 그게 복구가 됐는데 이번에 그러면 이 복구된 게 삭제된 파일의 전부라는 게 전제가 되어야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증하는 게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만약에 실제 복구되지 않은 삭제된 파일이 더 있다라고 했을 때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검증을 해서 뭐라고 결론 내릴 수가 없는 상태가 돼버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삭제된 것에 다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그 자료들을 저희가 6개를 최소한 요구를 했고요. 네. 그런데 그 6개의 대부분이 제출이 거부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거를 국민들한테 공개하자 이런 게 아니고 이 파일인데 전문가 공동 검증이니까 그 공동 검증할 때 함께 할 수 있도록 제출해달라고 하는데 아직까지 답이 없어서 저희가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네. 자, 이 새누리당 입장은 어떻습니까? 우선 이현주 대변인께서 보이콧이 아닌 것처럼 말씀을 지금 하시는 것 같습니다. 기다리시겠다고 하시는데 저희는 여야가 우선 합의를 했거든요. 간담회를 하기로 전문가들을. 그래서 야당이 두 분, 또 네. 여당이 2분 해서 또 여야 정부의 간사들에서 6명이 국정원과 기술적인 간담회를 하기로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 야당에서 자료 요구한 것들이 조금 무리한 자료 요구가 많습니다. 그 간담회를 열기로 합의했을 때 자료에 대한 부분은 어떤 합의 내용이 없었나요? 구체적으로 자료에 대한 합의는 없었고 그 자료 요구는 지금 삭제한 하드디스크 원본을 다 달라를 포함한 6가지거든요. 네. 근데 6가지가 이 국정원의 실질적인 대북, 대테러, 그리고 간첩에 대한 여러 가지 공작 내용이 들어있을 수 있습니다. 그걸 민간인 전문가들까지 보게 할 수는 없다. 이런 뜻이고 또 이 국익과 또 국가 안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사안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공개하는 것은 불합리하다. 그래서 야당에서 과연 그 국익과 관련된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이유가 굉장히 저희는 의심스럽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또 그걸 통해서 과연 어떠한 이득을 얻고자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야당이 그동안 주장했던 의혹들이 대부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예를 들면 번호판이 교체됐다. 임 과장의 그 탔던 차가. 그렇지만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고 또 변호사에 대한 의견이 문재인 대표에 대한 사찰이 아니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결국 이것도 몽골 변호사다 이렇게 밝혀졌고요. 또 IP 138개가
국내 기관 사찰용이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만 이것도 역시 결국 좀비 IP로 밝혀졌습니다. 또한 이 엉터리 시연회를 또 했습니다. 저 안철수 의원께서 그리고 이제 하다하다 안 되니까 저 토론토 그 비영리 단체를 포함한 연구 단체를 그 화상 쇼까지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정적인 증거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 보면 야당이 국정원 댓글 이후에 지난 3년 동안 끊임없이 정보기관을 통해서 정쟁화해서 박근혜 정부의 국정을 흔들려 하는 의도가 담겨 있다. 저희는 이렇게 보고 더 이상 지금 현재 국내 상황으로 볼 때 좀 경제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그리고 청년 일자리가 굉장히 절벽에 놓여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야당이 더 이상 국정원 정쟁을 그만두고 이제 경제 활성화든 또 시급한 민생 법안 그리고 청년 일자리 확충하는데 모든 여야가 합심했으면 좋겠다. 저는 이런 의견을 좀 전달해주고 싶습니다. 이 전문가 기술 간담회가 이게 여야의 이제 입장차가 워낙 큰 상황에서 지금 굉장히 불투명해졌는데 당초에 이광현 앵커도 지적을 했듯이 사전에 어떤 전제 조건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여야가 어느 정도 공감하는 분위기에서 이제 이 기술자 이 전문가 간담회, 이 기술 간담회를 여는 걸로 했었는데 결국은 이제 국정원 해킹 의혹도 사실 지금 국정원이 이러한 논란에 휩싸인 지도 벌써 3년째인데다가 정치권에서 계속 공방만 이루어지다 보니까 국민들도 굉장히 피로감에 쌓여 있거든요. 여야 간에 도대체 전혀 의혹은 캐내지 못하고 국가안보기관만 이제 흔들고 있다 이런 지적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야당의 입장에서 상당히 좀 난처한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간담회를 열기로 했으니까 열긴 열어야 할 것 같은데 한쪽에서는 자료 공개가 안 된다는 예를 거고요. 들어서 이런 거죠. 간담회를 IT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A4 용지 달라고 몇 장 주고 그걸로 검증해라. 이건 뭘 하자는 겁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야당 들러리 세워서 면죄부 받으려는 거 아니냐? 저희는 그렇게 밖에 볼 수가 없고요. 뭐 이거를 검증을 하는 데 있어서 야당을 못 믿는 것 같은데 그렇게 생각하면 참 그건 굉장히 유감스럽습니다. 어쨌든 그 전문가 그 간담회 자체도 그 전문가분들이 뭐 여러 분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몇 분 안 되고요. 그 정도는 우리가 이제 검증을 해서 예를 들어서 이분 못 믿겠다. 그러면 그분 빼고 다른 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하여튼 중요한 건 뭐냐면 파일 자체가 이게 삭제된 거에 다다라는 것 자체를 보여줄 수가 없는 상태에서 어떻게 그 이상 그러면 우리가 지금 밝혀져 있는 그 복구되어 있는 파일 일부만 가지고 만약에 그렇다면 그 일부만 가지고 검증 아무리 한다는 게 의미가 없고 또 검증할 수 있는 파일 자체 안 나와 있어요. 그다음에 이제 몇 가지 말씀하셨어요. 뭐 이제 거짓으로 밝혀졌다는데 그쪽은 너무 과장된 게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번호판 교체 같은 경우도 경찰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착시 현상이다라고 얘기를 했지만 실제로 그 차량 자체 폐차가 됐기 때문에 검증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냥 의문 속에 사라진 거고요. 그다음에 여러 가지 훼손에 대해서도 SK라든지 KT의 국내 사찰에 대한 어떤 의혹들을 국민들이 제기하는데 사실은 국민들 입장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검증을 해야 되는데 그건 또 민간회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검찰이 수사를 하기 전에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뭐 이제 또 정쟁 말씀하시는데 사실은 저희도 빨리 이거는 확인을 하고 또 지나가고 싶은데 도저히 이게 앞으로 진척되지 않고 계속 정쟁이다라고 공격만 하시니까 굉장히 답답해요. 저희도 경제민주화 굉장히 지금 몇 가지 내놓고 아주 열심히 지금 같이 함께 하자. 또 박근혜 대통령께서 경제민주화를 기치로 내걸고 대통령이 되셨는데 몇 가지 법안 통과시킨 거 말고는 실제로 진전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가 볼 때는 대한민국 경제가 제대로 성장하려면 이제는 경제민주화를 통해서 이 양극화를 해소를 해야 경제 활력이 살아난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점에 대해서도 정말 이렇게 열심히 함께 하자라고 하는데 전혀 또 대답이 없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해킹 검증 문제 이 정도로 정리하되 다만 이제 여당 측에서도 국정원이 계속 이렇게 논란, 국민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상황에 대해서는 어떤 제도적인 문제점이라든지 또 여당으로서도 무조건 이 국정원 편만을 들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저는 우선 이현주 대변인은 또 저랑 같이 의정활동을 같이 상임위도 하시기 때문에 굉장히 합리적인 분이라
이현주 대변인은 빨리 이걸 끝내고 싶으실 거예요. 그런데 당 지도부가 그렇지 빨리 않은 것 확인하고 같아요. 싶은 거죠. 또 하나는 저희는 국정원이 지난 야당이 집권했을 시에 그 임동원 전 국정원장, 신건 국정원장이 그 내국인 1,800명 가까이 사찰하면서 구속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시끄러웠었는데 야당이 이런 트라우마에 좀 갇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국정원은 늘 그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렇지만 그 이후에 국정원 댓글 사건 이후에 지금까지 3년 반 동안 제대로 국정원이 내국인을 사찰했다는 또 선거에 개입했다는 것들이 밝혀진 사실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국정원이 도리어 지금 야당과 여당이 힘을 합해서 대한민국 정보 역량을 키워야 된다. 왜냐하면 세계가 이미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사이버 전쟁 중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분단 국가거든요. 그리고 대북 문제, 대간첩 문제, 대테러 문제, 산업 스파이 문제 등이 지금 산적해 있기 때문에 도리어 여야가 힘을 합해서 정보기관이 대리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정보 역량 강화하는데 우리가 법을 정비하고 또 지원하고 이런 역할을 하고 그동안 과거처럼 했을 것이라는 의심은 이제 자꾸 의심하는 것도 좋은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참 이 국정원 해킹 의혹 문제는 참 진전이 없어 보이는데 앞서 이현주 대변인이 합리적이라고 하셨잖아요. 네. 반대로 이장우 대변인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한마디로 요약하면. 저도 이렇게 네. 봤을 때 오늘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좀 말이 통할 것 같기도 한데요. 합리적이고 말이 통한다고 근데 하셨으니까 이제 한 가지만 제가 꼭 묘안이 나올 것 말씀드리고 같아요. 싶은 게 이 안보가요. 국민의 신뢰가 바탕이 돼야 제대로 설 수가 있어요. 근데 정말 안타까운 일이에요. 근데 사실 그 국정원 댓글 사건이 그 정도의 여하를 떠나서 문제가 있었던 게 사실이고 그것이 불과 몇 년이 안 됐기 때문에 그 전에도 또 계속 비슷한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국정원의 문제는 왜 이런 일이 계속 발생하나 사실 서구의 어떤 그 서구 선진국의 그 기준에서 보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우리가 이제 그 분단 국가다 보니까 또 그냥 넘어가고 이런 게 반복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진정성 가지고 좀 개혁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 대해 제가 몇 말씀만 드릴게요. 지금 이탈리아 해킹사로부터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한 국가가 35개 국가고 또 97개 정부기관이 했는데 대부분 정보기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국가는 이에 대한 답변을 거부하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 94실은 확인했지만 추가 답변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같은 경우도 이 사실 확인 요청에 대한 거부를 하고 있고요. 러시아는 공식 반응 자체가 없습니다. 스위스 같은 경우는 구입 사실은 시인하지만 연방정부 차원에서는 아예 반응이 없고 태국은 아예 사실 무근이라고 그럽니다. 왜냐하면 그게 국가 안보와 관련 직결되어 있는 사안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도 최근에 보면 원전 반대 그룹에서 지금 해킹 때문에 요즘 뉴스에 계속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전의 도면이 지금 흘러나올 정도인데 우리도 도리어 이런 사이버상에서 국가 안위를 위해서 국가 이익을 위해서 더 강화를 하는 것이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무산 위기라고 나오고 있는데 간담회는 필요하다고 간담회는 여야가 합의를 했고 거죠? 합의한 것은 간담회를 통해서 진지한 서로 얘기를 해보고 그것도 부족하면 현장 방문을 하고 그것도 부족했을 때는 여야가 또 하는 것이지 합의한 것을 파기하고 그냥 하는 것은 저는 솔직히 말씀을 드리면 야당이 자신이 없다. 자, 끝으로 이렇게 봅니다. 자, 이현주 끝으로 한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 그 합의 자꾸 말씀하시는데 전제가 있는 거예요. 필요한 최소한의 자료가 제출돼서 같이 검증할 게 있다라고 했을 때 하는 거지 앉아가지고 멀뚱멀뚱 무슨 검증을 합니까? 그건 뭐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것 같고요. 또 아까 신뢰 다른 나라 말씀하셨어요. 좀 우리나라도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지금 보면 또 다른 나라 같은 경우는 그 담당자가 자살하거나 또 자살했는데 그 자살 자체가 그 이후에 그 수사하는 과정이나 시체가 발견되는 과정에서 의혹들이나 이런 게 있는 경우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이 이후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밝혀내는 과정도 석연치 않고 이런 것들이 계속 의혹을 키우고 석연치 않게 되는 거죠. 국정원 해킹 의혹과 관련해서는 이제 두 분 말씀을 듣고 있으면 계속 이제 시간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 정도로 접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이 가장 뜨거운 이슈 또 이 국민들이 볼썽사나운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는 게 바로 롯데 경영권 분쟁입니다. 여당이나 야당, 이 정치권에서도 이 어떤 재벌의 이러한 이 경영권 분쟁 어떻게 보고 있는지 여당부터 한번 말씀을 해주시죠. 사실 롯데그룹도
국민의 여러 가지 국민들 속에서 큰 거 아닙니까? 대한민국 안에서. 근데 이 가족 간의 경영권 다툼으로 완전히 속살을 다 드러냈습니다. 그 국민들께서 이 재벌에 대한 굉장히 실망감이 큽니다. 도리어 재벌들이 지금 그 고용 절벽에 있는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앞장서고 투자를 확대하고 또 그룹으로서 재벌로서의 이 대한민국 발전을 위한 역할들 이런 것들을 충실히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경영권 다툼이나 하고 또 형제 간에 이렇게 싸우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너무 실망을 많이 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또 롯데라는 그룹 형제 간에 보면 이 장남은 이 한글도 제대로 못 하시는 것 같아요. 한국말도. 굉장히 국민들이 더 실망을 큰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이상 이 경영권 다툼의 문제는 이 잘못된 재벌 구조, 재벌 소유에 대한 여러 가지 이 지분 관계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는 법안 정리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당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법안 정리가 필요하다는 말씀에 굉장히 반갑고요. 사실 그 신회장 일가 지분을 다 합해서 2.41%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그 총수분의 총괄회장님 그분 지분은 0.05%에 불과해요. 근데 이분이 무슨 뭐 지시서 같은 거를 어제 보니까 내놔가지고 신동주 부회장께서 공개를 했잖아요. 그래서 그 지시서가 나왔는데 그 지시서가 공개가 되고 그것에 의해서 뭐가 이루어지고 이게 무슨 이사회 의결을 거친 문서도 아니고요. 정말 주식회사의 기본이 안 돼 있는 회사입니다. 근데 이게 아주 만연해 있단 말이에요. 전근대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거에 대한 어떤 지배 구조를 바로잡는 굉장히 중요하고 이게 무슨 어떤 좀 약간 이렇게 좌파적인 그런 생각이나 이런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우리 시장 경제의 골간을 바로 세우는 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박 대통령께서 총수에 대한 사면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그 있을 수 없는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말씀하신 대로 청년 일자리 이런 거 늘어나기 위해서 우리나라의 경제 구조가 제대로 개혁돼서 그 중소기업도 청년들을 제대로 양질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는 이런 구조가 되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정근대적인 재벌 구조가 중소기업을 계속 쥐어짜기를 하고 또 이런 그 안에서도 이것이 건강하게 갈 수 있는 어떤 의사결정 구조가 안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를 저는 재벌의 어떤 선의에 기대는 것은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국가가 나서서 이 부분에 대한 개혁을 주도를 하고 또 국회에서 그런 법안을 제정을 하고 이렇게 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그 경제적인 불평등이나 이런 것들도 우리 법에 의해서 또 국가에 의해서 제대로 우리가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분배를 제대로 해서 경제민주화 이루어져야 롯데 사태를 경제가 성장할 수 있다고 이 생각합니다. 정치권에서도 이 재벌 그룹의 이 잘못된 부분에 대한 어떤 문제점이라든지 이런 개선하기 위한 어떤 제도적인 보완 노력하시겠다는 말씀 해주셨고요. 또 다음 주제 짚고 넘어가죠. 네, 뭐 계속되는 정쟁의 경영권 다툼 속에서 또 이번엔 성추문 사건까지 또 정치권에서 불거지면서 사실 TV 보시는 많은 국민들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 마침 새정치민주연합 여성 의원들이 기자회견도 열지 않았습니까? 먼저 여쭤볼게요. 어떻게 지켜보셨어요? 그냥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의원직까지 박탈해야 된다고 이렇게 촉구하고 나섰던데요. 네, 어제 이제 그 기자회견 할 때 저는 이제 시간이 안 맞아서 같이 동참을 못 했는데요. 하여튼 보면 굉장히 한심한 게 보니까 그때 상임위가 열리고 있던 시간이었더라고요. 11시에. 그리고 자기 지역구 근처에서 정말 그 양상이 너무나 부끄러운 양상이고요. 또 이렇게 쭉 봤을 때 어떻게 보면 돈을 줬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요. 이게 성매매를 생각을 한 것인가? 어쩌면 그 당사자는 굉장히 좀 불쾌했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 여러 가지가 우리 사회에 있는 어떤 그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인식의 문제 또 여러 가지 이 성매매라든지 성문화의 문제 여러 가지 같이 함께 나오고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근본적인 그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결여돼 있다. 기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실 국회의원이면 그런 여러 가지 구조적 문제를 개혁하고 개선하는 데 앞장서셔야 되는 분이 그 공인으로서의 의식이 그러니까 창피한 줄 모른다는 얘기죠. 그리고 오히려 그것을 자기가 그런 행동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새누리당 물론 탈당은 했습니다만 새누리당에서도 어떤 그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이제 탈당을 했기 때문에 우리 이장우 원내대변인께서 뭐 특별히 말씀하실 내용이 있습니까? 일단 저 선출직 공직자, 이 공직자들의 몸가짐을 좀 잘해야 된다 하는 이런 여러 가지 뭐 누가 잘못이 떠나서 전체 국회가 좀 반성을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네, 당내에서 나오는 얘기도 좀 전해주세요. 의원들끼리는 어떤 얘기들이 오가요? 애당초에는 이 사실 확인이 굉장히 급선무로 생각을 했습니다만 네. 당내 전체 기류가 이건 단호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런 분위기였는데 스스로 책임을 지고 당을 떠나겠다. 그리고 당의 여러 가지 국민들 그 안 좋은 점을 보여드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죄송하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네. 이 공직자의 몸가짐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은데 요즘 뭐 여당이나 야당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뭐 비리 때문에 계속 검찰에 불려가고 있는 분들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그 공직자 특히 선출직 공직자들의 몸가짐이 좀 새로 가다듬어야 될 때고 네. 우리 정치권 전체가 반성하면서 앞으로 이런 일들이 다시는 이루어지지 않도록 당내 기강을 확실히 좀 잡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네. 함께 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정말 실망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이 뭐 최고의 공직자들, 뭐 네. 특히 선출직인 국회의원들 이런 추문, 비리에 휩쓸려 있다는 게 참 국민들의 그 비판, 이 정치권에서도 네.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고요. 자, 끝으로 김태호 최고위원이 어제 내년 총선에 불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이장우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그 발언 내용을 보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 김태호 최고위원하고 굉장히 마음을 많이 나누는 사이인데 그동안 굉장히 이 최고위원 하면서도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어제 물어봤습니다. 왜 상의도 안 하고 그런 결정을 했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니까 오랫동안 상의해왔고 가족들하고만 상의를 했다. 그동안 정치를 하면서 처음에 도의원부터 젊은 나이에 네. 실패 없이 쭉 왔는데 와다 보니까 정말 국민들 마음에 드는 국민들을 정말 생각하는 이런 정치를 하는데 한계가 온 것 같다. 그래서 네. 더 공부를 해야겠다. 더 마음가짐을 가다듬어야겠다. 이런 다른 뜻으로 보여요. 의원들이라든지 당에 어떤 영향을 미치지 않겠습니까? 저는 그동안 그 기득권을 포기하는 사실 재선 국회의원이고 또 앞으로 할 일이 많으신 분 입장으로 보면 출마를 하지 않는다는 건 굉장히 큰 기득권을 내려놓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에 대한 여러 본보기로 여야 여러 국회의원들이 좀 그에 대한 느낌이 좀 있을 거로 봅니다. 그래서 네, 알겠습니다. 지금 시간이 네. 없어서 우리 시간이 이원주 많진 대변인도 않아요. 네, 예. 짤막하게 말씀해 네, 주시죠. 뭐 저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는 모릅니다만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더라고요. 뭐 경남도지사 뭐 도전할 것이다 이런 얘기들도 있고요. 그런 부분들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진정성 여부에 대해서. 그러나 네. 어쨌든 뭐 만약에 정말 진정으로 어떤 쇄신을 위해서 본인이 불출마하겠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힘든 결정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아직까지는 그 진정성에 대해서 판단 알겠습니다. 유보를 하겠습니다. 네, 두 분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 이장우 대변인, 새정치민주연합의 이원주 원내 대변인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